저는 크리스찬 국제무당 케이트 희영입니다. 예,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딱히 죽음이 뭐다, 죽음에 대해서 어 제가 교육을 받아본 게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요 근래에 저 자신이 우리 딸을 제 딸을 호스피스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딸의 죽음을 제가 우리 딸을 낳은 것처럼, 네, 제가 또한 우리 딸을 죽음을 잘 이렇게 해서 잘 보내준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요. 그때 인제 그 호스피스를 하고 우리 아이가 고통이 없이 가는 거에 너무 몰두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인제 트라우마가 좀 왔어요,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. 그때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 '아, 내가 관념적으로 죽음이라는 걸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.'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네, 저는 무당이잖아요. 그러니까는 돌아가신 영가들을 느낍니다. 돌아가신 영가들과 이렇게 어떤 그 텔레파시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제가 사람과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쩔 때 느껴질 때도 있고 진짜. 그리고 어쩔 때는 그 텔레파시인데 그걸 언어적으로 이렇게 풀 때 그런 걸 좀 이제 하는 사람이니까 무당이겠잖아요. 접신도 되고. 근데 이제 그런 무당이 제가 그러면 그런 제가 접신하는 그런 그 영가들, 귀신들이잖아요. 그러나 그런 영가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?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죽음을 겪고 난 그런 어떤 존재, 그런 어떤 영들하고 제가 얘기하는데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더라고요. 어 그거를 언제 느꼈냐면 우리 아이를 호스피스로 다 보내고 난 이후에, 그러니까는 호스피스로 다 보내서 인제 아이가 영면에 들어가고 다 한 뒤에 아이들 물건 다 어느 정도 정리하고 49 제가 끝나 뭐 49제 하면서가 49제 끝나 아무튼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제 스스로가 저한테 뭐를 느꼈냐면 '아, 내가 죽음에 대해서 되게 무서움을 갖고 있구나. 내 이 그 무당 기운 말고 무당인 나 말고 인간적인 내가 머릿속에 죽음 그러면 무서움이라고 이렇게 이퀄이 되어 있구나. 두려움 이렇게 되어 있구나.'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.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어떤 사람을 끝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제가 기억을 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봤어요. '그럼 난 죽음에 대해서 배워 본 적이 있을까?' 근데 없더라고요. 그냥 항상 죽음은 나쁜 거, 죽음은 끝난 거. 그리고 인제 무속에서는 상문 부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거기에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. '왜 상문이 부정이냐.' 그러니까는 그 '부정의 기운이라는 것에 대한 말도 좀 저는 조심해야 된다.' 이런 생각을 해요. 요즘 세상에 인제 퀀텀 에너지가 그 양자역학이 막 발전되고 그 양자역학 현미경도 지금 나오는 세상에 그걸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'또 다른 에너지다.'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낫지, 그걸 부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조금 너무 뭐랄까 옛날식이다. 너무 신화적, 이거 어떻게 말하지? 뭐 너무 비과학, 어떻게 말하죠? 비이성적으로 말을 한다. 옛날식으로 말을 한다. 인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그러면 죽음이라는 건 뭔가 여러분 엄밀하게 한번 따져 보자는 거예요. 여러분이 태어나셨어요. 태어나시는 순간에 죽음도 같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? 우리가 어느 순간은 죽잖아요. 당연한 거 아니에요? 그건 당연한 건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으로 우리는 인식하는 거죠. 왜? '내가 죽으면 끝이야. 그리고 죽어서는 안 돼.'라는 이상한 관념이 있다는 거죠. 근데 그게 현실적인가요? 우리 죽으면 안 돼요? 그런 건 있죠. 너무 일찍 죽으면 안 되는 거죠. 사주에 없는 죽음을 받으면 안 되는 거지.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죽을 때에 잘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을 때에 죽다든지 뭐 준비되지 않는 죽음을 간다든지 너무 슬픈 죽음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을 때가 인제 문제라기보다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지, 실제로 죽는 다는 그 자체를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죽는 게 다 나쁘다고 그러면 평생 살아야 된다는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이러실 수 있잖아요. 오래 살면 좋지."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한가요?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살다 가는 게 중요한가요?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다 복은 아닙니다. 예.
사는 퀄리티가 중요한 거죠.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런데 요즘 세상에 대부분의 우리가 뭘 까먹고 사냐면 인간이 죽는다는 걸 까먹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죽는다는 걸 까먹기 때문에 정말 쓸데없고 비본질적인 거에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그다음에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른단 말이에요. 내가 언제 죽느냐. 이제 저는 무당이니까 대충 이 정도의 나이는 대충 이 정도의 나이는 압니다. 그러면 제가 인제 계산을 해 봐요. 이 정도. 근데 인제 죽는 순간이 있고 그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죽기 한 3-4년 정도에는 좀 에너지가 소진될 거야. 그러면 내가 정말 액티브하게 내 라이프를 막 살아가는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길어야 20 년, 25 년이더라고요. 제가 좀 이렇게 보면은 뭐 30 년, 25 년, 20 몇 년 이 정도 돼요. 그러면은 지금 그 시간을 내가 그때는 인제 죽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오늘을 인제 보는 거예요. 20 년, 25 년. 왜냐하면 제가 40이 넘어서부터 어떤 걸 느껴지냐면 10 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. 하루가 금방 가고 10 년이 금방 가더라고요. 눈 깜짝 뜨니까 벌써 10 년이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제 생각에 내가 지금 50대 이제 초반이니까 제가 쪼끔만 눈을 또 깜짝거리면 바로 60 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 눈 깜짝 뜨면 또 금방 10 년이 되고.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오늘 그 시간에 오늘 하루를 쓰는데 내가 그러면 오늘 하루를 내가 뭐 어떤 일을 어떻게 쓸까를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답이 나와요. 내가 어떻게 어떤 일에 써야 되는지.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많은 세월 동안에 이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타부시하고 말을 하면 안 되고 부정스럽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. 이거는 결국은 뭐냐? 현실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이상한 풍습과 이상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태어나는 것만 좋고 잘 돌아가시는 거, 그다음에 어떤 인간의 디그니티를 잘 존중을 해서 그다음에 그 고통 없이 잘 돌아가시는 거는 왜 그건 신경을 안 써요. 그렇지 않아요? 근데 왜냐면 우리가 태어나는 일은 대충 압니다. 왜냐면 엄마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몇 월 며칠에 너는 누가 태어날 것이다. 우리가 미리 알아요. 그쵸? 근데 어느 누구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. 그러면은 어떤 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? 죽음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. 왜?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. 여러분들 막 편집증적이나 강박처럼 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먹고 놓고 다 쓰자."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. 왜냐면 내일 안 죽을 거는 대충 알아요. '나 내일 어지간해서는 안 죽을 텐데.' 근데 사실 그것도 우습죠. 누가 알아요? 내가 내일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잖아요. 그렇지만 어떤 그냥 제너럴한 아이디어로 봤을 때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오늘 내가 왜 내가 하기 싫은 일에 이렇게 연연해하고 내가 왜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왜 쓸데없이 감정 소모를 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.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거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어떤 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까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가만히 보면은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거든요 실제로. 아마 부모가 있으신 분들은 다 그러실 거라 제가 생각합니다. 물론 가치관이 다르니까 저는 제가 더 소중한데요."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저 말고 저 다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나의 가장 좋은 거를 투자할 게 뭐가 있나 보면 제 짭도 아니고 제 사업도 아니고 바로 제 아이들이더라고요. 그런데 실제로 제 오늘 하루를 보잖아요.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작아요. 의외로 작아요. 정말 몇 분 안 돼. 1 시간도 안 돼 어떨 때는. 왜냐면 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뭐 쿡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시간에 나하고 소중한 사람들하고 보낼 시간도 없고 정말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적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'내가 왜 굳이 이렇게 한정된 시간에 나하고 정말 그렇게 크게 연이 없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낼까? 그 시간에
나한테 더 소중한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고 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에 해야지 하고 좀 더 명확해져요.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한 번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. 내가 언제 죽는지. 음.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. 무당이기 때문에 "그러면 상문 부정이 있지 않냐?" 누가 돌아가실 때는 "3년 안에 뭐 부정이 든다. 뭐가 다 하는 일이 다 안 된다."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"그게 맞냐?"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. 근데 이게 부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. 음의 기운이 이렇게 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하고 뭔가를 막 새로운 걸 하고 막 재밌는 것보단 뭔가 차분하면서 그 어떤 한 생명이 인제 이 생을 다 마감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에 있으니까 좀 '차분해지는 기운이다.'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런데 물론 그 어떤 죽음에도 여러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한 가지로 그냥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제너럴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죽음은 다 피해야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나쁜 거고 이런 거보다 그렇게 그냥 타부시하지 말고 '나는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. 나는 죽을 때 정말 이렇게 죽고 싶다.'라는 거를 좀 좋은 죽음을 생각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자살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.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을 때 내 장례장에는 이렇게 장례를 치렀으면 좋겠어. 아니면 나는 이렇게 묻어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.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웨딩을 한다든지 결혼을 하면 '나는 이런 웨딩 드레스를 입을 거야.'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. 그것처럼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쯤이면 '나는 뭐 이렇게,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.'라는 거를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사람이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여러분들 생명보험 드시잖아요. 그쵸? 자동차 보험도 들어요. 왜 들어요? 사고 날까 봐. 그리고 내가 죽을까 봐. 그런데 내 죽음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가 어떤 디자인을 갖지 않고 '그러면 되면 안 돼. 나쁜 거야. 그런 거 생각하지 마.' 이렇게 한다는 거는 비현실적이라는 거죠. 왜 비현실적이냐?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생각을 한다면 쓸데없는 데에 정말 에너지 소비를 너무 많이 해요. 음. 뭔가 질투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내가 막 돈을 막 쫓아다니는 삶을 살고 음. 돈이 내가 필요한 만큼 내 사준 만큼 잘 먹고 잘 쓰고 하면 되지 그걸 갖고 막 돈을 쫓아다니면서 내 몸을 망치고 그다음에 내 관계를 망치고 그러면서까지 막 돈을 쫓아다니는 그런 어 unnecessary한 그런 삶의 방향이 뒤죽박죽이 돼요, 뒤죽박죽이. 근데 내가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어느 순간엔 죽어. 그러면 좀 정리가 됩니다. 정말 정리돼요, 여러분. 뭐가 소중하고 뭐가 안 소중하고. 뭐 '아 이 부분 내가 좀 막 정말 해 보고 싶어.' 그러면 또 해 보고. 그러니까 저는 버킷리스트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꼭 시한부 환자 나는 인제 버킷리스트 나는 몇 년밖에 안 남은 사람이에요."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. 암 환자도 그러시고 또 다른 분들도 "나는 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."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. 저는 그분들은 빨리 오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nobody knows. 음. 그 암 환자보다 멀쩡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경우 저 종종 봤어요. 진짜로. 갑자기 자동차 사고로 가족이 암 걸린 환자보다 먼저 가신 분들 주위에 보세요. 종종 있으십니다. 진짜. 그렇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라는 거는 꼭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버킷리스트인 것 같아요. 그 버킷리스트가 바로 내가 좋아하는 거, 내가 꼭 이 세상에서는 해 보고 싶은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? 그런 버킷리스트가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셔야 돼요. 그건 뭐냐면 내가 나를 잘 관리하고 산다는 거죠. 시간 관리를 잘하고 산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죽음을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나하고 있는 우리 와이프 그다음에 나하고 있는 내 배우자 좀 사람이 내 마음에 싹 들지는 않고 말을 갖다가 이제 얌생이처럼 하고 해도 진심은 알고 그 사람의 속을 아니까 '아이 그 부분은 내가 그냥 하고 가지. 또 어디서 내가 이만한 사람을 찾겠냐.' 하고 들어요.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. 난 이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버킷리스트를 봤을 때 '나 정말 이 사람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정말 불행해. 너무너무 사는 게 아니야.' 이럴 때는 '굳이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있냐.' 이런 생각도 들어요.
제가 무슨 이혼을 조장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객관적으로 내 삶을 볼 수 있는 어떤 대안과 어떤 시각을 주는 게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영생 저는 오래오래 계속 살고 싶어요.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뭐 본인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괜찮겠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퀄러리 오브 라이프가 더 중요합니다.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 것인지, 내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생애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를 호스피스로 보낸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정말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으로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딸을 제가 보낸 사람으로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. 그래서 어 목숨을 부지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가비키 살아가는 거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죽음이란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. 나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내가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가 멋진 차를 타고 뭐 돈이 많고 뭐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거,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또 내가 그나마 좀 있을 공간에 있고 그다음에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거에 감사함을 푹 느끼시는 거. 그게 아마 죽음이 주는 저희에게 죽음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잘 좀 이렇게 정립을 해 보자라는 말씀 같이 여러분들하고 쉐어하면서 제 개인 어떤 그 경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 봤습니다.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무슨 저희가 뭐 슈퍼맨 이런 게 아니라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. 내가 죽는다는 존재.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기억하는 그런 존재가 되셔서 오늘 하루를 아주 소중하게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